강릉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만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반경 10km에 대해 이동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강원자치도 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5천억 원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료기기가 전체 수출의 17.2%로 가장 많았고 면류가 14.1%, 의약품이 10.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주시 의회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업무 실태 행정 3호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특위는 오는 3월까지 공단 이사장 업무 추진비 집행과 청소 구간조정위원회 결과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홍천강 꽁꽁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축제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6년근 인삼을 먹고 자란 홍천 송어잡이 등 관광객들은 지루함을 잊은 채 본격적인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릉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농장 돼지 2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시 강동면의 한 양돈 농장 입구에 통제 초소가 설치됐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출입 차량을 검문하며 정밀 소독 작업을 벌입니다. 해당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 지난 16일. 사육 중이던 돼지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농장주가 신고했고 강원도가 지난 17일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돼지 29마리가 ASF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된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나 사람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역학조사 중이긴 한데 우리 강원도 전형적으로 이제까지 발생된 ASF 발생된 양상을 보면은 주변에 이제 야생 멧돼지에서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상황이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방역체계에 돌입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ASF가 발생한 것 2024년 11월 홍천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2만여 마리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진행하고 집중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와 역학 관련 농장 차량에 대한 1차 정밀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농장이라든지 모든 농장 축사내라든지 농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런 고농도 소독 작업들을 다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은 그 농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도 하고 그래서 확인하고 있는. 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 인근에 통제 초소를 운영하고 주변 농장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대 농가에 대해 24일까지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주 1회 임상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0년 이후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20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로 따지면 약 4조 5천억 원 규모로 강원도 수출 실적은 2023년 27억 달러, 2024년은 29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품목별로는 의료기기가 전체 1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면류가 14.1%, 의약품 10.3%로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기기가 가장 많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면류, 삼양라면의 약진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의약품이 해마다 22년부터 계속 순위를 올려서 1년에 한 등수씩 6등, 5등, 4등 하다가 드디어 25년에는 세 번째로 3등을 차지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수출 성과를 품목 구조 전환과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원주시 의회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특별위원회는 공단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 집행이 투명했는지 검증하고 청소구간조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노조 갈등의 실태를 파악해 나갈 방침입니다. 원주시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문정환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명으로 오는 3월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겨울 축제의 묘미는 뭐니 해도 얼음판 위에서 즐기는 짜릿한 손맛일 텐데요. 홍천강 꽁꽁축제장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추위도 잊게 만든 축제 현장, 전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 발을 담근 참가자들이 출발 소리와 함께 송어를 쫓기 시작합니다. 미끌거리는 몸통을 번쩍 들어 올리자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강추위도 잊게 만드는 홍천강 꽁꽁축제 송어 맨손 잡기 현장입니다. 두 마리 빨리 잡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나와가지고 힘이 너무 세요, 송어들이. 꽁꽁한 얼음판 위에서는 낚시 산매경이 한창입니다. 숨죽여 입질을 기다리다 송어를 낚아올리면 지루함은 금세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다 잡고 이제 회 떠먹으러 가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맛있게 먹으려고요. 물고기도 잘 잡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홍천을 오려고 합니다. 지난 9일 개막한 홍천강 꽁꽁축제. 관광객들을 사로잡은 건 홍천 인삼송어입니다. 홍천송어는 6년근 인삼을 배합한 사료를 먹여 키워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직접 잡은 송어를 회나 구이로 먹으면 잡는 재미에 먹는 즐거움까지 더해집니다. 홍천군은 올해 기존 2만 원이었던 낚시터 입장권 가격을 15,000원으로 낮췄는데 주말에는 판매 시작 1시간도 안 돼 매진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운영되는 부교 낚시터와 실내 낚시터도 인기입니다.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는 또 다양한 낚시 체험 이외에도 썰매장과 여러 가지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짜릿한 손맛과 건강한 입맛으로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는 제14회 홍천강 꽁꽁축제는 오는 25일까지 홍천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에 헌혈 참여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방학까지 겹치면서 혈액 보유량은 기준치를 밑돌고 일부 혈액형은 주의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추운 겨울일수록 작은 나눔이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는 헌혈 참여가 절실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도심에 위치한 헌혈의 집 마산센터. 헌혈자 몇 명이 찾았지만 내부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하루 평균 30명가량이 방문하는 곳이지만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헌혈자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헌혈증을 전해준 소녀가 심장병이 나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이 효용감을 조금 느낀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헌혈 관련 통계를 접하게 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했으면 좋겠다. 16일 기준 경남 지역의 혈액 보류량은 2.51분으로 전국 평균 3.1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경남의 혈액 보류량이 빠르게 줄면서 일부 혈액형은 이미 주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전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6일 기준 혈액 보류량은 A형 2.71, O형 2.51, AB형 2.91로 모두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B형만 4.41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철에는 독감 등 계절성 질환이 늘고 학생들의 방학으로 단체 헌혈이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재고 혈액 적정일이 5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경남 포함해서 3일에 채되지 않고 있고 이거는 저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일부 혈액형에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료 현장 공급에는 큰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 추운 겨울일수록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원주시의회가 원주 단구동 통일아파트의 재개발 이전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원주시의회 광문근 부의장은 19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단구동 통일아파트와 맞은편 급양대 부지 일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원주시도 국방부와 3.6 포병사단의 움직임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주도적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명확한 추진 일정과 단계별 계획을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2024년 통일아파트 이전을 골자로 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치양로 건너편 급양대 부지로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 최대 IT 전자박람회인 CES에서 전년 대비 57% 상승한 817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처음으로 통합강원관을 운영했으며 행사에는 지난해보다 9곳이 늘어난 19개 도내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상담 실적은 지난해 2,734만 달러에서 7,360만 달러로 169% 상승했으며 계약 추진액은 522만 달러에서 817만 달러로 57% 증가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6시 30분쯤 양양군 수산항 동쪽 약 31km 해상에서 9.7톤급 자망어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속초 해양경찰서는 해경 헬기 한 대와 경비함정 2척, 구조정 등을 급파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구조사 2명이 헬기로 사고 선박에 올라 긴급 조치를 한 뒤 현장에 도착한 민간 선박을 이용해 선원 6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어선은 전복돼 침문된 상태로 해경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가 K패스 모두의 카드 사업에 9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에서 5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기존 혜택에 더해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어르신 유형이 신설돼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5%로 높아졌으며 13세에서 18세 청소년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원주시가 지난해 4,882억 원의 지방세를 확보하면서 강원자치도 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걷어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12월 지방세 징수액은 510억 2,400만 원으로 도 전체 징수액의 약 3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간 누계 징수액은 4,882억 4천만 원에 달하며 기업 활동과 소비가 활발한 도내 최대의 경제 자생 도시로 부상했다고 원주시는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조례안 입법 예고에 나서면서 횡성형 행복소득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 사업의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자립형 경제 모델 구축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조례규칙심의회와 횡성군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